쟤 누구야? 알았어. 알겠어. 자, 이번 큰 단원 제목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인데, 발전이라는 게 뭘까? 발전. 어. 그치. 발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더 나아지고 이런 발전도 있지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화력 했죠. 그 다음에 뭐 조력도 있고, 파력도 있고, 지열 발전은 있어요. 지진파가 아니고 지열 발전.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식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발전 방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거 읽어보자. 시작.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유도되는.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어도 돼요. 내년에 어차피 물리학 원 배우는 학생들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시작. 자, 지금 선생님이 발전 방식을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했는데 얘들을 범주화를 시키면은 크게 다양하지 않아. 그래서 그 범주화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지 그거만 파악하면은 요번 단원 오늘 배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살아가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구의 대부분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너네가 집에서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쓰고 있지? 발전소에서는 도시나 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발전소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아까 계속해서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뭔지 살펴봅시다. 자, 전자기 유도의 의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코일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아 놓은 걸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감아 놨고 여기다가 뭐 전구나 LED 같은 걸 달았어. 그리고서 자석을 이 코일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자석은 주변에 철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맞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해. 자기장. 지구도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죠.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얘 주변에 다른 자석이 있으면은 얘랑 그 자석이랑 힘을 주고받잖아. 그 힘을 자기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구가 만드는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돌아가지. 나침반도 자석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돌아가는 이유는 지구가 만든 자기장 속에 나침반 바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이 힘을 받는다. 그러면 걔는 자기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얘가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자석에 가까운 지점과 멀리 있는 지점, 어느 지점이 자기장이 더 셀까?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셀까? 가까이 있을 때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죠? 그 말은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강하고 자석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코일을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게 되면은 이 코일의 입장에선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 강해져. 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여기에는 유도 전류. 자,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된 전류라는 뜻이야.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전류다.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로 인해서 LED나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장치를 선생님이 직접 가지고 와봤어요. 별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 그치? 옛날에 해봤어. 해봤어? 우리 반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 맞아. 올해? 아니. 중학교 때? 자, 여기 코일을 막 감아놨고, 여기에는 LED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자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내가 얘를 빠르게 흔들면, 불빛 나오는 거 보여요?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자,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신호가 감지가 돼. 그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고 이 전류가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자, 뭐 자세하게는 안 할게. 코일에다가 검유계의 역할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검유계라 그래요. 자, 코일에다가 검유계 연결해 놓고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 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죠. 그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요 회로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반대로 자석의 N극을 멀리 하게 되면은 역시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이 약해진 자기장을 감지해서 얘가 유도 전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거 방향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발전기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의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동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전동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모터라 그래, 모터. 자, 전동기의 역할은 뭐야? 전동기의 역할. 전은 뭐겠어? 전기고, 동은 움직이는 거. 그럼 전동기 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미니카 있잖아. 거기에 모터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죠. 거기 건전지 끼우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동차 움직이잖아. 그치?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 전동기, 모터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발전기는 역할이 뭘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발전기라 그래요. 자, 이 둘은 생긴 모습이 똑같습니다. 생긴 모습이 똑같은데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움직이느냐,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느냐, 그 차이점인 거야. 자, 이거 발전기하고 전동기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좀 스케일이 크면은 좋겠는데 이게 큰 게 없어. 자, 여기 바람개비 보이죠? 바람개비 뒤에는 뭐가 달려 있어? 모터가 달려 있어. 그리고 여기는 건전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건전지가 없어요, 여기는. 건전지가 없고 여기에 모터가 생긴 게 또 있지? 보여, 여기? 모터가 두 개가 있어. 자, 선생님이 여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모터를 인위적으로 돌릴 겁니다, 내가. 그러면은 돌리는 건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이 모터에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 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 LED 불빛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불 들어오는 거 보여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나? 맞아. 흰 색깔이야. 반대로 돌리면 밑에 게 나오죠? 잘 되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프로펠러 달라나지? 얘도 역시 모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전동기하고 모터는 생긴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인위로 돌리니까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했고, 얘 입장에선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얘를 돌려주는 거죠.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번에는 손잡이를 내가 돌리는 게 아니고 이 프로펠러를 돌릴 거야. 프로펠러를 돌리면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불빛도 나와요. 그래서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생긴 모습이 완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자, 생긴 모습을 보면 자석이 있고 그 가운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래서 이 코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얘가 힘을 받아서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반대로 얘를 인위적으로 돌리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야.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어떤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아. 이거는 맞아. 이게 손가락 모양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가끔씩 어떤 책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 똑같은 책이야. 내용은 똑같아. 이게 전류 방향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돌리고 이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힘의 방향. 이게 임극이다. 자, 선생님이 내전에 물리학원 들으면은 자세하게 알려줄게. 자, 요게 뭐냐면 FBI라 그래서 F는 힘이고 B는 자기장, I는 전류. 그래서 전류 속에 자기장 속에서 어떤 전류가 흐르면 걔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장 속에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힘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이 FBI를 가지고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지, 그치? 자,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보면 자기장이라는 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코일이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자, 얘가 코일이야, 책이.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이 책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많아, 적어? 적죠? 얘를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잖아,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회전하면은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점점 많아져. 이 변화 때문에 이 코일 자체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어려운 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이 변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한 얘기죠. 이게 몇 페이지지? 284야? 287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자,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갈게. 일단은 여러분들 좀 배운 다음에 다시 알려줄게. 우리 주변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예 뭐가 있냐면 발전기, 방금 보여줬죠 이거.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교통카드. 교통카드 버스에다 딱 찍으면 이 카드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언제 환승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지. 자, 정보라는 거는 신호를 줘야 돼. 선생님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한테 이 정보로 전달을 하죠. 어떤 신호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지? 소리 신호. 내가 목소리 내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쓰면서 빛 신호 전달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교통카드도 버스에다 딱 찍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교통카드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교통카드 마그네틱 없죠? 요즘엔. 없어요? 과연 이 교통카드는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전기로 충전하나요? 아니면 거기 건전지 들어가나? 그럼 걔 에너지 어디서 난 거야? 태양열. 태양열이야? 주머니 넣고 다니면 안 되겠네? 바람 에너지 써요, 이거? 압력? 자, 교통카드를 사포로 이렇게 표면에 갈아보면은 이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리고 그래도 사용돼요? 선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사용이 되죠. 근데 사포로 갈 때 선을 안 끊어지게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엄청 얇거든, 이게. 그리고 반도체 칩.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있어요. 에너지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치? 에너지 없어, 얘는. 근데 비밀은 어디 있냐면 버스 카드 찍는 그 단말기에 있어. 버스 카드 찍는 단말기에 보면은 위쪽에는 이제 뭐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밑에다 갖다 대지. 자,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돼.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겨? 네 글자.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유도전류가 생긴다. 여기에 전류가 지 혼자 흐르는 거야, 이제 자기장이 변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요 단말기에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통카드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의 역할은 뭘까? 소리를 울려줘요? 확산시켜요? 확산시켜요? 아니죠. 그 마이크 자, 마이크하고 정반대되는 개념 뭐야? 소음기. 뭐라고? 마이크의 정반대 개념. 방금 같은 데 소음기 같은데? 마음에 안 났어. 소음기 다은기. 마이크. 내가 보니까 스피커입니다. 자, 마이크의 역할은 뭐지? 전기 에너지를, 아니지. 반대로. 마이크의 역할은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고, 스피커의 역할은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마이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치? 이 안에 진동판이라는 게 들어있어, 진동판. 소리의 정체가 뭐지? 진동이에요, 진동. 공기의 진동. 칠판을 땅 때리면은 진동하지. 얘가 진동을 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같이 진동을 시키고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소리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말을 하면은 이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돼. 공기의 진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진동판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주변에 코일에 연결돼 있어. 그럼 진동판이 진동하면서 자석이 코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마이크입니다. 얘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했다는 거. 자,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볼 건데 우리 책에는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하고 그 외에 어떤 발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주화를 하면은 공부하기가 편한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의 의미를 같이 읽어봅시다. 290페이지예요. 교과서 290페이지. 자, 화력 발전의 의미 시작.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발생하지?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지. 그 열을 가지고 뭐 하냐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물이 뭐가 되지? 수증기.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 그 올라가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생긴 장치가 있습니다. 얘를 수증기가 올라가도록 만들면은 얘가 스스로 돌아가겠죠. 수증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화력 발전이다 이거야. 자, 화력 발전 방식에서는 증기 터빈 방식,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한다. 자, 보면은 여기 보일러라고 돼 있죠. 보일러의 역할이 뭐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보일러지. 보일이 뭐야? 보일. 귀뚜라미야? 보일. 끓이다라는 뜻이야. 보일. 보일러라는 건 물을 끓이는 장치를 보일러라 그래요. 그래서 석탄, 석유를 연료로 해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수증기가 프로펠러처럼 생긴 이 터빈을 돌려. 이 터빈은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발전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이것이 바로 화력 발전이라는 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핵발전. 핵발전의 의미 시작. 자, 핵발전의 의미 시작. 핵 연료가 핵 분열할 때, 핵 분열의 반대가 뭐였지? 핵융합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원자핵이 뭉쳐서 합쳐지는 거는 핵융합, 큰 원자핵이 쪼개지는 건 핵분열.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얘들은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한 에너지 가지고 뭘 하냐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해? 증기, 수증기가 발생해. 그 수증기로 뭘 돌려? 터빈을 돌려서 터빈이 발전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발전기도 같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몰라도 되고. 자, 요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을 조금 범주화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식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광은 뭘까? 빛이고, 전은 전기. 빛을 쏘면은 전기가 발생을 해. 그러한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식 크게 두 가지는 전자기 유도 방식과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방식.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방식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태양 광 발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길 가다 보면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이따만한 판넬 있지. 우리 학교 여기 뒷건물에도 있죠. 걔가 태양 전지라고 부르는 장치인데 그 태양 전지는 반도체로 되어 있어. 그래서 걔가 빛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곧바로. 광전 효과 이용하는 방식이고,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방식이야. 자,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열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걔가 뭘 할까? 그 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여. 물 끓이면 뭐가 발생해? 수증기가 나와. 그 수증기로 터빈 돌리는 게 열 에너지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열 에너지 이용하지 않는 거는 그냥 에너지 자체를 가지고 터빈을 바로 돌리는 걸 열 에너지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열 에너지 이용하는 거 아까 좀 전에 두 가지 나왔지? 화력 발전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핵 발전. 그 또 뭐가 있냐면 지열 발전이 있어요. 지열 발전은 뭘까? 지는 뭐겠어? 지. 땅, 열은. 열 에너지겠죠. 땅 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땅 속에 있는 열 에너지로 물을 어떻게 끓이느냐? 땅속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 마그마가 있어. 그리고 그 마그마가 있는 근처에 지하수가 있다면 지하수 온도가 굉장히 뜨겁겠지. 그거 가지고 물 끓이는 게
지열 발전 방식이에요. 요 세 가지 방식은 딱 봐봐. 화력, 뜨겁지, 그치? 원자력, 핵분열하면서 뜨거운 열 에너지 나오죠. 지열, 뜨겁잖아. 이걸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 돌리는 게 열 에너지 이용하는 전자기 유도 방식. 열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은 방식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 수력 발전.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가둬서 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댐을 열었을 때 물이 흘러내려오지. 이 흘러내려오는 걸 가지고 터빈을 바로 돌리는 거야. 물레방아 돌리듯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또 뭐 있을까? 풍력 발전. 아까 선생님 풍력 발전 보여줬죠? 입으로 이거 불렀잖아, 내가. 그 다음에 조력 발전. 그치? 좋아. 조력 발전은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큰 지역, 저기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한참 들어왔다 한참 빠져나가지. 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을 막고서 터빈을 거기다 설치해놔. 그럼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이 터빈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이고, 또 한 가지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뭘로 갖고 하는 거야? 파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떠한 에너지원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방식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열 에너지 이용하는 방식에 태양 열 발전도 있어요. 태양열 발전. 태양에서 오는 뜨거운 열 에너지를 오목거울 같은 데다가 모아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걸 가지고 발전하는 게 태양열 발전이에요.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전자기 유도가 아닌 거는 광전 효과밖에 없다. 광전 효과, 광이니까 태양 광발전. 전자기 이용하는 거는 물을 끓이느냐 끓이지 않느냐의 차이. 물을 끓이는 거는 뭔가 뜨거운 거 나오면 끓이는 거고, 뜨겁지 않고 그냥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터빈 돌리면 열 에너지 이용하지 않는 방식.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면은 아마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워도 돼? 지워도 되니? 자, 이제 291페이지에 해보기 자료 해석 있죠?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무엇인가? 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뭐야? 석탄? 화력발전에서 사용한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화석연료라 그러죠. 핵발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뭐지?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찾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지, 그거만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화력발전. 자, 화력발전을 하는 그 원료는 뭐였어, 아까? 화석연료였죠.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 그러냐면, 화학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자와 원자 또는 분자 간에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연소시키면 그 결합된 것들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불에 태우죠. 불에 태우니까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열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이 열에너지 가지고 뭘 해? 물을 끓여.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까지 돌아가죠. 발전기가 돌아가면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화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고, 자, 핵발전도 비슷해요. 핵발전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이런 큰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원자핵 속에 있는 에너지다라는 의미예요. 자, 핵에너지를 가지고 이거 뭐해? 열에너지 발생시키지. 붕괴해가지고, 원자 붕괴시켜가지고. 열에너지 가지고 뭐해요? 이 열에너지 가지고? 그렇지,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쭉쭉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운동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뭘 만든다?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그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다 있죠, 그거. 그것들도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지 한번 쭉 따져보세요, 각자.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 핵 발전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뭘까? 그렇지.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린다. 차이점은 뭘까? 연료의 차이죠. 화학 에너지냐, 핵 에너지냐. 이 연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거 좀 전에 했으니까 바로 합니다. 화력 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어디 있는지 아니, 너네? 부산이라기보다 부산 약간 이쪽에 그 고리라 그러는가, 거기가? 울산 있는 그쪽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척이 아니라 울진에 있죠. 그 다음에 저쪽 서해 쪽에 조기로 유명한데, 굴비로 유명한데, 굴비. 굴비로 유명한 지역 하나 있잖아. 영광. 바닷가 쪽.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다 바닷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치, 물을 써야 돼서 그래요. 일단은 물을 끓여야 되지. 그리고 끓이고 나면은 굉장히 뜨겁잖아, 얘가.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도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거.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섬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스터빈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섬에 그 풍력 발전소를 많이 설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다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지. 그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이런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요. 섬에는 이제 그런 거 설치하면은 낭비가 되겠지. 에너지 낭비. 그래서 섬에서는
발전 용량이 크지 않은 풍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 이런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스 터빈 방식이냐 뭐 무슨 터빈 방식이냐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